감사드립니다.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충고와 조언을 가슴 깊이 새겨 봉사와 저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을 삼겠습니다. 저는 1996년 TJB 대전방송에 입사하여 정책기획팀장, 광고사업국장, 콘텐츠사업국장 등을 거치고 2018년에 첫 내부 승진 사장으로 취임 이후 두 번의 연임을 통해 2025년까지 7년간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실무 직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중부권 최대 민영방송의 전문 경영인이자 언론인으로서 일하면서 저는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경험을 쌓으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과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공사는 지난 20년간 모든 임직원이 합심하여 개통 이후 지구 둘레 823바퀴에 달하는 3,300만 킬로미터의 무사고 안전운행 대기록을 달성하는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22년부터는 교통공사로 재탄생하며 기존 도시철도 외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타슈, 교통문화연수원도 인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시정과 발맞춰 2호선 수소트램, 3판 전기굴절 차량, 유성복합터미널을 새롭게 운영하게 되어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에서 서 있는 교통공사 사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한 저의 정책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무사고 안전운행 대기록을 이어가겠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게 저의 평소 신념입니다. 현재 도시철도는 전국 최고의 안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개통 20년 차 도시철도 장비, 시설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국, 시비 등 안전 투자 비용을 지속 확보하고 AI, 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보이지 않는 곳까지 사전 위험 요인을 찾아내 예방하는 과학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무사고 전통을 이어온 훌륭한 직원들과 늘 항상 머리를 맞대며 고민하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30년간 쌓아온 수많은 경험과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겠습니다. 둘째,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친절과 미소는 힘든 일상에 지친 시민들을 기쁘게 합니다. 또한 하나이글스, 대전시티즌 등 우리 지역 프로구단 응원, 문화예술 플랫폼 등 도시철도 역사 공간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듬뿍 안겨드릴 수 있도록 직원 친절 교육과 역별 특성에 맞는 테마 역사 조성 등 다양한 고객 서비스 향상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 경력혁신을 통해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겠습니다. 대전시의 핵심 교통정책으로 추진 중인 2호선 수소트램, 3칸 전기굴절 차량, 유성복합터미널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시민교통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철도사업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와 고부가가치 광고, 임대 사업을 발굴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서로 화합하고 배려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공사는 도시철도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직렬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타슈, 교통문화연수원 등 이질적인 기관이 모여 탄생한 천여 명의 거대한 복합조직입니다. 상충된 이해관계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 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한 직원 화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상선약수의 리더십과 늘 경청하고 낮은 자세로 서로 화합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교육훈련을 강화해 올바른 공공기관 임직원의 자세를 확립하고 기본 소양을 높이겠습니다. 수준 높은 교육훈련을 통해 공사가 국내 최고의 교통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분야별 인류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공공기관의 올바른 자세를 확립해 일뿐만 아니라 인성도 최고인 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대전의 대표 공기업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에 대한 강한 소속감 그리고 공사에 대한 뜨거운 애사심을 고취하겠습니다. 공사는 시민의 기업으로서 시민 행복을 위해 운영되는 기관임을 명심하고 지역사회와 혼혈일치가 되어 태풍,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최선봉에서 지역민 구호에 적극 나서고 영시축제 등 대형 행사 때에는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임직원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여 큰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끼고 대전에 대한 강한 소속감과 예사심이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에게 영광스러운 대전교통공사 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모든 임직원들과 함께 공사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 성장하여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대전교통공사를 만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적인 기능 수행을 해왔습니다. 퇴임 이후 공기업에 관련된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에 대전교통공사 사장 공모가 있어서 지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했었고 제 나름대로는 지역 민간 기업에서 했던 어떤 여러 가지 경험과 숙련도가 아마 공기업에도 적용하는 게 약간의 부족함이 많이 있겠지만 노력하고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민연 조그만 지역의 민연 방송 사장으로서 오랫동안 뭐 열심히 하고 성과는 충분히 뭐 여기 자료에 있어도 있겠지만은 뭐 법이라는 법법자가 어떤 법자인 건 아시죠? 네. 뭐 무슨 법자죠? 한문을 우리가 끌어서 하면 법자요? 법이 법. 또 삼수연의 말법자이라고 했잖아요. 물처럼 흐르는 게 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삼선약수라고 해서 최선이 선은 물과 같다 이렇게 사자성어처럼 조직문에 대해서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120명 전후 완패밖에 안 된 티젤이 민영 방송이 조직으로서 이 1000여 명이 넘는 공기업이 사장으로서 과연 적합한지 전문성이 있는지 좀 사실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 한 개 드리겠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도 뭐 노사와의 관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권리 침해라든가 노동자의 부당 대우라든가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어떤 그런 거 갈등, 퇴직금 미수송 이런 것과 소송이 걸려서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또 더 장기적으로 사장으로 임명하고 싶었지만은 노조에서 반발이 심해서 뭐 그만뒀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들려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교통공사는 잘 아시겠지만은 일반직 공무원하고 공무직 공무원이하고 나눠져 있고 최근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타시라든가 장애인 낙태 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와 있는데 그 조직별로 노조가 좀 달라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불편한 거 아시죠? 네. 예. 그래서 정부에도 지금 최근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갖다가 굉장히 이제 험하게 다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우리 현행편 대전교통공사 예. 그 노조 관계 말씀이십니다. 예. 예. 의원님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대전교통공사의 노조는 원래 기본부터 교통공사의 노조가 있고요. 2023년에 저희들이 위탁 대연사를 맡고 있는 교통지원센터, 그 다음에 타슈, 그 다음에 교통문화연수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교통약자지원센터의 나름대로 어떤 인구 협상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들지만 이제 타결이 됐고요. 장기조정까지 갔지만 잘 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사의 문제는 그 위원님께서 지지 주셨던 내용 중에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노조원들이 제가 7년간 2번 연임을 했습니다. 처음에 3년은 저희들이 임기가 3년이고 그다음에 연임부터는 2년인데 제가 2번을 7년을 사장을 하고 더 이상 이렇게 하면 뭐 안 된다고 노조가 반대 이런 건 아니고 저 스스로가 조금 7년 정도 후배들도 있고 근데 다만 고문을 회사에서 고생했다고 고문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노조가 경영이 어려운데 우리 회사가 처음으로 고문 제도를 두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래서 저도 고문을 6개월마다 나왔던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뭐 도시철도만 있고 앞으로 트램도 하고 광역철도도 되고 여러 가지 교통망 촘촘히 우리 대전시가 그렇게 엮어가고 있는데 철도의 안전이 대전하면 뭐 철도 중심 도시 아니겠어요? 다 수도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철도 안전 관련 법령들이 많이 있어요. 대충 뭐뭐 우리 철도 교통공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 법령하고 관계가 돼 있는지 한 몇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철도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숙지된 거 없겠죠? 예, 숙지된 할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다 방금 원점으로 돌아간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뭐 이사청문회 하면서 그것까지 공부 안 했을 거를 보고 또 앞으로 일주일 있다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후보자님이 서서 임명이 됐다 하더라도 업무 파악이 안 돼서 제대로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노조하고 노사관계가 굉장히 이제 일반직이라든가 기술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만하게 잘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일부 구조가 형평성이 있다 이렇게 내가 파악한 데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노사하고 세대가 또 부서간이 그런 여러 가지 이기주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동안 뭐 120명 전 완벽밖에 안 되는 TJB 민영 방송에서 어떤 사장이 공기업의 사장으로서 이런 이해관계와 충돌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들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거기서도 아까 내가 법법자를 얘기했지만은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맞습니까? 모든 것은? 그렇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네. 법이라는 거. 그렇죠? 네, 네. 끝까지 억울한 사람이 그걸 해명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우리나라 삼신제이지 않겠어요? 근데 최근에 노동자들의 그동안에 일했던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변상을 못 받았다 해가지고 소송 걸리는 거 알고 있죠? 네. 어느 정도 된 거 알고 있습니까? 전국 구조를 우리 대전시 얘기하는 겁니다. 대전시. 대전교통공사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 자료를 나갔죠. 네, 보고 왔어요. 지금 현재 노동자 관련해서는 총 4건으로 지금 돼 있고 금액으로는 약 소송 가액이 20만 6억 7억 정도. 예? 26, 7억 지금 소송 가액은 좀 되어 있습니다. 1차 소송에서 22억이죠. 63명이 소송을 해가지고 져가지고 1심에서 22억을 공탁을 했죠. 법원에서 하해 권고를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자들이 전혀 법원에 출두를 아니하고 예? 결과적으로는 공공 재산을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상 또 이자까지 포함해서 30억 이상 또 나갈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될 거로 생각하지만은 사장이 됨으로써 그런 관계를 어떻게 헤쳐가 나갈 것인가. 아까 우리 오전에 우리 본회의를 시작했는데 모 의원께서 그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근로자의 명절 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이런 판례에 따라서 정부에다 건의안을 낸 게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두루뭉실하게 사장이 돼가지고서는 공기업에 오기는 시민을 위한 봉사 자리지 민영기업 또 사장님 하듯이 특히 지금 대전시하고 TJB에서만 계속적으로 공기업 사장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뭐 행사 주최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많이 TJB가 같이 가요. 그러면
그동안 TJ비 했던 군책을 맡은 분들이 획일적인 생각을 가져왔던 분들이 과연 공기업 대전 시민을 위한 봉사 정신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사관계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처리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TJ비에 근무하면서 물론 규모는 공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조직이지만 네 번의 노조위원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노사관계를 잘 진행해 왔습니다. 그것은 일단 노사 간의 어떤 가장 핵심은 서로 어떤 신뢰의 어떤 문제고 서로 오픈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가 되는 노사관계 문화를 형성해서 진행할 예정인데 현재 위원님 앞부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전교통공사는 여러 가지 직렬들이 지금도 여러 가지 어떤 대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각 노조의 특성들이 굉장히 많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분들과 기본적인 소통과 존중 배려가 우선으로 해서 대화를 하고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어떤 여러 가지 처우 개선이나 그들이 소송까지 가지 않을 어떤 그런 방안들을 찾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의원들 하시고 또 추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사장 임명호 부장님 반갑습니다. 며칠 동안 많이 이렇게 교통공사에 대해서 살펴보셨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한 회사의 사장이든 공기업의 사장이든 이 디테일한 수치까지는 아마 지금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아는 것도 사실 정상은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서 가장 먼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우리 임명호 부장님께서 우리 교통공사 사장이 되시고자 하는 일단 동기부터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대전교통공사 사장을 지원하고 한 동기와 부부는 30년간 민영방송에 근무하면서 나름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방송 언론의 공공적인 기능을 제가 수행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통해 CEO로서의 많은 경영 활동을 연마할 수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지원됐던 새로운 프로그램의 창작이라든가 새로운 신규사업의 어떤 그런 것들 대외적으로는 사장을 겸임하면서 많은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서 여러 직렬 단체의 사람들의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때 제가 어떤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7년간 방송사장을 하면서 이제는 좀 방송에 국한된 어떤 그런 눈과 귀의 역할을 했던 그런 방송사에 근무했더라면 그래도 우리 대전 시민들의 가장 일상적인 삶을 책임지고 발과 같은 대전교통공사에 한번 지원을 해서 뭔가 새로운 되는 도전과 가치를 한번 향해 나가보자 하는 그런 일단 자세가 있고요. 또 그래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지원하게 됐습니다.